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고용부 장관님 잠깐 나와 보시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내렸을 때 노동 관련 해고 지침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기업이 이제까지 학력과 채용,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라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자. 그리고 채용한 후에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상당 기간이 흘러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교육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배치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약관계가 어려웠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소위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죠?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 개개인의 잘못을 했을 때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로 하고 있고, 기업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때 경영상 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근로를 하고 또 기업은 거기에 맞는 처우, 보수를 주도록 하는 게 계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에서 누구도 현저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계약 원리상 그 계약 관계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해고라는 게 꾸준히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이나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래 노동개혁을 할 때 경영계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여러 형태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정년 60세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개혁이 금년 내 현장에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말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죠. 박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주요 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의 확실한 결의를 끌어내고 또 주요 국가와 협력해서 주요 국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대북 제재와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독자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주시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그동안에는 국제 공조로 북핵 공조 안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총리는 3월에 열리는 중국 보아우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셨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초청 받으신 일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여기 와서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해놓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이 없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보아우 포럼의 성격 등을 이번 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불참 지시로 참석 못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그럼 지시를 그렇게 받은 일이 보도한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갈 분이 정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님 답지 않게 오늘 말이 좀 버벅거리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협의 개시일이 2월 10일입니까? 2월 7일입니까? 사드 협의를 정부가 이제 사드 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그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기본적인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개시일이 10일인가 7일인가 이게 국방부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그 연설문 초안에 날짜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그날을 그렇게 못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공식 7일이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개시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지됩니까? 미국과의 협력과 아울러서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 흑자의 상당액이 중화권과의 교역 결과인 건 아시지요? 예, 많은 네. 결과가 그러면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할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하게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좀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여러 계층의 여러 층의 협력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통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사드 배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국방 쪽이 아니라 외교 쪽이 아니라 상무부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은 중국에 대한 설명 또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저는 경제 책임자, 중국의 경제 책임자가 나서서 사드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건 외교적으로 커다란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고용부 장관님 잠깐 나와 보시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내렸을 때 노동 네. 관련 해고 지침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기업이 이제까지 학력과 채용,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라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자. 그리고 채용한 후에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상당 기간이 흘러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교육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배치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약 관계가 어려웠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소위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초청 받으신 일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코창 총리가 여기 와서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해놓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이 없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보어 포럼의 성격 등을, 이번 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불참 지시로 참석 못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그럼 지시가 그렇게 된 일이 보도한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갈 분이 정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님 답지 않게 오늘 말이 좀 버벅거리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협의 개시일이 2월 10일입니까? 2월 7일입니까? 사드 협의를 정부가 이제 성과자라고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죠?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 개개인의 잘못을 했을 때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로 하고 있고, 기업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때 경영상 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근로를 하고 또 기업은 거기에 맞는 처우, 보수를 주도록 하는 게 계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에서 누구도 현저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계약 원리상 그 계약 관계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해고라는 게 꾸준히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이나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래 노동개혁을 할 때 경영계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여러 형태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정년 60세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개혁이 금년 내에 현장에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말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죠.
박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주요 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에 확실한 결의를 끌어내고 또 주요 국가와 협력해서 주요 국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대북 제재와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독자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주시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그동안에는 국제 공조로 북핵 공조 안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총리는 3월에 열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셨었죠? 그런 일 없습니다.